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우울증은 인식 능력을 저하시켜 목을 메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 행위에 대하여 자살사망보험금을 부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9-302718호, 수원지법 2020나 74214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주식회사 H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한편 망인은 2014년 6월 20일 11시경 대전 유성구 소재 D아파트 2동 옥상에서 전선으로 목을 메어 자살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망인은 사망 당시에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른 공사 현장으로 발령받아 전출함에 따라 5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2명이 나누어 맡게 되었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망인은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그 업무와 관련된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업무를 시작한 뒤 입주민들의 계속되고 무리한 하자 처리 요구로 불안감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업무 처리에 대한 상관의 질책으로 자존감마저 떨어지고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 그로 인한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회사로부터 이라크 공사 현장으로 파견을 권유받아 사직을 고민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사고 당일에는 신규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발령받았는데, 해당 공사 현장에서도 그동안 망인이 크게 힘들어했던 하자보수 업무를 동일하게 맡기로 예정되었음을 알게 되어 향후 상당 기간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망인이 사망 전날 밤 여자친구와의 통화에서 책도 읽어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등 무력감과 우울증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이 드러나고, 새로운 공사 현장에서의 담당 업무가 동일하여 하자보수 업무로 인한 기존의 불안감 및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망 당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자살에 이르렀을 만큼 망인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사망 직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수신자의 기재도 없어 누구에게 쓴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 내용도 말, 사람, 너무 어렵다 등 순간의 감정을 남긴 수준이어서 여기에 통상의 인지력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망인의 유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위의 소견 및 K단체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망인은 우울 증세가 있었다고 간주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고, 사망 직전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이 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망인의 업무량, 근무 환경 및 신체적, 정신적 상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고의에 의한 사망 중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 행위는
이 사건 면책 조항에서 정하는 면책 예외 사유와 거의 일치합니다. 결국 망인은 적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불면증을 겪으면서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었고, 여기에 업무 처리에 관한 상관의 질책, 작업 현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및 해외 파견 문제 등이 더하여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졌는데, 근무 장소가 변경되더라도 기존과 같이 적성에 맞지 않은 업무를 계속 맡기로 예정되어 작업 환경도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근무 중 작업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로서는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선고된 2017년 6월 9일 이전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그때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7년 10월 10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보험사고가 오로지 망인의 고의에 따른 자살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망인에게 주어진 평소의 과도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정신상태가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에서의 판단이 상이하였습니다. 망인의 평소 업무 내용이나 그 정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한계가 있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등의 지급이 거부되거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쉽게 알 수 없게 되어 그 권리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가릴 목적으로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무렵에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